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험 성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을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둘을 놓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선거로 트럼프와 바이든 그 중에 하나를 골랐죠. 그런데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오냐고 트럼프는 따지고 바이든은 내가 이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정리가 되겠죠. 초등학생들도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저 하늘에는 시험이 없고 거기에는 등수도 없네. 그러니 이 지상을 떠나서 저 하늘로 먼저 간다고 시험, 성적,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데 왜 이렇게 초등학생들한테 성적을 강요하는지, 공부를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참 슬픈 나라죠.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시험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경숙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험 국민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해서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특히 여기서는 시험은 통치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통제를 당하고 시험으로 통제하는 학교에서, 시험으로 통제하는 자격시험 학원에서, 그리고 운전면에서 시작해서 요즘에 보니까 공인중개사까지 저 노량진에서 강남 대성, 대치, 도곡 할 것 없이 제주에서 저 38선 밑에까지, 휴전선 밑에까지 어디에서도 학생들은 시험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 성적하고 내 월급 이거 빼고는 다 오르죠. 성적하고 월급은 어찌 그리 안 오르는지. 그런데 집값하며 땅값하며 물가하며 세금하며 스트레스까지 안 오르는 게 없잖아. 이거는 횡보하거나 하락하죠. 그런데 나머지는 참 잘도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죠. 우리의 국민시험, 면허, 수능, 그리고 요즘 공인중개사,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응시해서 치르는 자격시험일 겁니다. 운전면허 저도 몇 번 만에 따랐죠. 저는 수능 시대가 아니고 예비고사 치러서 본고사를 치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삼수했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을 다니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독학하고 그 삼수하는 동안에도 학원을 한 2달 다녔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봤습니다. 역시 1차, 2차로 나눠지죠. 뭐 부동산학개론,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2차잖아요. 근데 그때 15회차인가? 아마 몇천 명 1차에서 보는데 그때 치렀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이, 부동산의 정의가 뭐고 민법이 얼마나 그렇게 판례 같은 거 보면은 너줄하게 나오는지, 법조인들이 얼마나 문장을 길게 쓰는지 우리나라 헌법 전문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러 그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리고 그 동기라는 것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시험을 보아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것이 생계수단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강사고만 서너 시간을 계속해서 연강하고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시험 직전이죠. 그리고 학생들도 화장실도 안 가고 서너 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있는 걸 보면서, 제가 박사까지 했으니까 저도 많이 시험 감독도 하고 시험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이 밥벌이가 달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은 떨어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예, 시험에 떨어진다고, 성적에서 좀 떨어진다고 자살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자, 저는 그 성인들이 4대 성인들 중에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40몇 분이라고 하죠. 이게 결혼해보면 인간성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혼이란 건. 그런데 이제 물론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아무튼 성인들이 인간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자식 낳아서 키우는 거, 자식 새끼 성적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경험을 안 해봤어요. 제가 학원하면서 오죽하면 저는 이제 이 전라북도에서 학원 했지만 논술 학원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전문가들이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든 전문가 아니든 자식 성적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보이고, 그리고 학원이라는 것은 한 달 이 수강을 받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날이 초조하거든요. 근데 시험 한번 볼 때마다 일희일비해가지고 막 성적 안 올린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시험 잘 보게 해야 되는데, 입시 특히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부형들이 하도 그러길래 어느 정도 힘을 받은 다음에는 당신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성적 족치려면, 타깃치려면 당신들 성적표, 고등학교 성적표 떼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당신들 부모들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성적 올렸어? 못 올렸잖아. 그러니까 제가 학부형 교육할 때 그런 이빠른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들 성적 붙여놓고 자식들한테도 그 정도만 요구하라고. 아마 그러면 그 중에 한 3분의 2는 자식들한테 공부라는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렇게 좀 맡겼으면, 잘 골라서 맡겼으면 선생님도 믿고 자식도 믿고 그럴 일이지.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성적 한번 떨어졌다고 울상이 되고, 성적 한번 올랐다고 해. 그러면은 아이들이 시험용, 성적용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도 어땠습니까? 40일 금식하고 그 처절하게 심신 상태가 결핍되었을 때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3가지 시험. 나한테 절하라, 뛰어내리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다 그것을 통과해내잖아요. 막아내잖아요. 그 시험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가 시험 통과한 다음에 나는 그랬다고 해요. 그 뒤로 최고의 영재 예수, 거기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나를 발견했던 거예요. 석가 역시 마찬가지죠. 고행하고 고행한 끝에 다 깨달은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하다. 내가 없는 것, 그것이 나다. 색즉시공, 공즉시 색.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물론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석가도 그런 득도, 자기 발견 위에서 이제 참선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계도하는 그런 지혜를 얻었던 것이죠. 공자 역시 마찬가지죠. 천하 주의를 하면서 천하를 발견하지 않고 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은 택배로 자기 몸만 외국으로 붙인 듯이 거기서 김치 먹고 한국 사람만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문화를 흡수하고 그쪽 사람들의 문화를 보는 것, 그 견문을 자기화하는 것, 그게 여행이죠. 시험 역시 마찬가지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내 강점은 뭔가, 내 단점은 뭔가,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뭔가. 그런데 우리는 최대 시험을 치르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 정작 경쟁 내지 정작 전쟁에서 수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사람입니다. 수억 대 1이고 수억 대 2도 드물게는 있죠. 쌍둥이들. 그런데 몇십 대 1, 몇백 대 1 그 벌벌 쌀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고등고시 최고 어려운 시험을 운전면허는 쉽게 보고, 그런데 이것도 몇십 번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100번 이상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그 고향 마을에서도 보면 이 시험 떨어지다가 면허 못 낼 수 있고 그럽니다. 시골에서 이 농사만 짓고 그런 사람들 50대 60대 그게 한정된 시험이지만 됩니까? 그러나 고등고시도 한 번에 패스한 사람도 있죠. 참고시라고 하죠. 고등고시,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이런 것까지도 한 번에 패스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몇 번에 패스한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같으면 9번 장원했다는 구도장원, 그리고 시험 잘 본 이 율곡의 어머니가 바로 신사임당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머니들도 신사임당 되려고 그렇게 자식들을 나무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자 경쟁, 정자 전쟁에서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사람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몇십 대 1, 몇백 대 1. 고시도 최고 경쟁률이 한 600대 1 안팎. 67년에 치른 7대에서 수천 명이 응시했는데 7명 뽑았다고 합니다. 7명. 고시 그 어려운 시험에서. 그렇다고 그때 나온 그 7차에서 7명이라 했네. 5명. 근데 그 5명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인이었습니까? 시험 잘 본 대단한 사람들이 말 것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지필고사 그 시험 자체가 인생 시험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때 그 사람들 대단한 실력자이고 어떻게 풀렸는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이 고시, 그걸 통과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통과한 이것만은 못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은 왕자고 공주입니다. 전부 다 왕자요 공주라고 해요. 그러니 시험 잘못 본다고 서러울 것 없습니다. 시험 보는 이유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통제했다는 이야기는 수나라 당나라에서 이 과거가 시행됐잖아요. 최초는 수나라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에서도 채송이라든가 뭐 채촌이라든가 육두품들은 골품제의 한계에 매여 있는데 그리 유학을 가잖아요. 채치원이 우리나라에서 뭐 그래서 외국 유학 최초라고 하던가요? 근데 채치원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학 가는 아들에게, 치원아, 너 유학 가는데 네가 10년 동안 공부해서 만일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아라. 지금 이사 부자관계 끊는 거 뭐 더 좋아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 부자관계를 끊는다는 거, 아버지가 자식을 파문한다는 것, 파면시킨다는 것, 이것은 천벌입니다. 천벌. 그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그 빈곤과는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치르는 시험이잖아요. 합격해야지 너는 10년이면 그때로서는 물론 큰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20년, 30년에 해당되죠. 그 평균 수명이나 종합증을 생각하면은.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시 중국하고 달리 한계가 많다는 걸 알고 이게 숨어 들어갔죠. 이제 그때 그 신라 말에 이렇게 고려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부상국 해가지고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달라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도 제한이 무척 많았습니다. 뭐 천민의 자식들 안 된다, 설의 자식들 안 된다. 설이라면은 이제 그 첩으로 들어가는데, 양반의 딸이면 서, 그가 난, 그 다음엔 양인이나 천인의 첩이면 그 밑에 나라는 얼. 또 이제 그렇게 얘기 않고 이거 대를 가면서 첫 번째는 그래가지고 서, 그 다음에는 뭘,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 이 설 적서차별, 서얼차대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도 물론 심한데, 그 다음에 재혼녀. 재혼녀는 자식과 그 손자까지. 여자가 축첩제를 두고 있는 이 조선시대에서 첩으로 들어간 게 무슨 죄입니까? 재혼한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벌을 주지 않고 왜 자식한테 과거 시험을 제한합니까? 자식이 무슨 죄고, 자식이 선택해서 나왔습니까? 이 경쟁률을 뚫고 나왔는데 자식은 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한 제한을 했다고요. 그런데 당나라 같은 데서 널리 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자나 뭐 그
양인들은 과거시험 안 본다, 못 본다 하는 그런 제한은 없었지만 과거시험 통과해가지고 급제한 사람 여자 있습니까? 없죠. 양인들 출신 중에서 있습니까? 물론 서울충에서는 이제 이 양반 뭐 반석평이던가요? 그런 사람들은 네, 지금으로 말하면 판서 장관급에 오른 사람도 있긴 하고 그러지만요. 평가라는 건 저도 이제 사대 나왔는데 뭐 평가해가지고 무슨 뭐 과목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얘기 따질 것 없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평가라는 것은 자기 진단하는 거죠. 장단점이 뭔가, 그래 보완점이 뭔가, 그 요약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기 학습을 뭐랄까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세워야 되는가, 내가 그 형성평가라고 하죠. 형성이 돼 있는가, 또 목표평가를 할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시험 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또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안 보면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같으면 저 학교 다닐 때도 주말마다 시험 보는 그 과목에 따라 선생님도 있었고 담임에 따라서는 주말에 못 쉬게 하기 위해서 왜 월요일 날에는 무슨 홈런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한두 개씩 비어 있는 수가 있거든요. 주말을 반성하라고 하면 주말에 그때 그 공부 어떻게 했는가. 참 주말에는 쉬어야 되고 저녁에는 쉬어야 머리에 이 상태가 공부할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공기 중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공부하겠어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했지 공부하려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은 놓아버리잖아요. 지금 공부의 동기를 스스로 맛을 느껴서 유대인처럼 죽을 때까지 공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시험이 오히려 그런 성취를 확인하는, 성취감을 짜릿하게 자기 만끽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놈의 시험이 어디가 없냐, 초등학생부터가 저 하늘 가면 시험도 없다는데 등수도 없다는데 하면서 자살한 그런 극단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하나 죽는다고 시험제도 바뀌어요? 시험의 목표가 바뀌냐고요? 안 바뀌잖아요. 시험 횟수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논술학원 했는데 사실은 논술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제가 96년에 학원을 열었었는데 우수해요. 그 시험제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부잣집에 유리하느니 또는 배운 부모 자녀가 유리하다느니 맞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러나 교육을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총력을 생각한다면 저는 참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독서하고 그다음 사고하고 그리고 길게 공부한 사람이 유리한 제도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창의성, 요즘 창조성을 강조하는 그 교육 목표와도 맞고 그러는데 참 입시는 또 우리나라는 정치가 거의 모든 걸 덮지 않았어요. 정권 바뀌면 춤추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시험에 관심도 많고 인생 성형가로서 이 성형하는 수단 시험에 관심 많아서 노량진도 조카가 거기 교원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가서 컵밥도 먹어보고 경찰공 그 학원도 들어가보고 여기도 들어가보고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전주처럼 뭐 65만 원 안팎 되는 데서는 경찰 이 공무원 학원 이렇게 못 만듭니다. 공인중개사 학원 이렇게 못 만듭니다. 교원 고시 학원 못 만듭니다. 100만 넘어가는데 200만 넘어가는 이 대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학원 만들 수 있죠. 인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돼야 그 뭐랄까요 강사도 모실 수 있고 학원생도 모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행정고시 학원, 행정고시면 5급 준비할 것 같은데 7급도 준비 안 합니다. 거의 다 9급 준비하죠. 강남 대성은 재수를 두 아들 중에 하나가 해서 제가 논술학원 다니까 거기도 논술학원도 보내보고 그래서 제 논술 수업하는 거하고 여기 비교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학관인가요? 장학숙인가? 그런 데도 이렇게 보내보고 간접 체험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참 우리나라 이 시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정말 많죠. 사교육기관에 뭐 아마 200만 안팎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치르러 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포함해서 이 대입이나
자격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 취직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이 수험생들을 인생 유예생, 그렇게 인생, 예. 이때는 인생을 향유하는 게 아니다. 유예하는 것이다. 미룬다 한번 그런 이야기죠. 집행 유예할 때. 유예 인생이다 이때는.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누구 만날 사람도 안 만나고 명절에도 부모 안 찾아가고 그리고 친구들도 안 만나면서 혼자 치과하면서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내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하고 인생을 스스로 이게 처박아 두는 유예시키는 잉여 인생처럼 잉여 인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영위하죠. 그런 삶을 누리는 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몰두하지 않고는 집중하지 않고는 아까 그 최초원의 아버지가 최초원 당나라 유학 보낼 때 부탁한 것처럼 너 10년 내에 요즘은 근데 교원 임용고시도 저 때는 사범대 국립대 나오면은 그냥 임용시켜줬거든요. 한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발령받았는데 제가 조교할 때 그 임용고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쟁률 1점 몇 대 1 국어교육과인데 그것 되는 것도 뭐 벌벌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안배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제가 조교할 때 그때만 해도 다 합격했건만 지금은 합격률이 참 저조하더라고요. 아무튼 시험이 그 과거 시험 특히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실시가 됐죠. 태정광 4대왕이네요. 광종 958년이던가요? 그러니까 10세기 중반에 실시했어요. 근데 이 과거 실시한 것은 왕건만 해도 어때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호족들의 세력을 지방 호족 세력들의 그 반응을 불만을 이 통치하는 게 무척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많은 왕비를 두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또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호족 세력이 이제 이 왕의 외척이 됨으로써 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4대 이런 이 광종은 이제 당나라 과거를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선발권을 가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앙 집권을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는 이야기죠. 내가 선발한다 이거야. 이제 양반이니까 뭐 해달라. 물론 고려시대 때도 문음이 있었고 조선시대 때도 음서가 있었지만 부모가 벼슬 하면 어느 정도 벼슬을 하면 자녀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길보다는 과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훨씬 높이 쳤거든요. 근데 과거는 그만큼 어떤 양반에 대한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 그리고 양반 너희들 실력 길러 그 혈통 좋지.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서 더 좋은 사람을 인재를 등용해야지. 그리고 호족들 이 친구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시험 보는 게 무척 어렵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정조 때 그 서울 인구가 한양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2% 안팎이라고 해요. 제 기억이 똑바른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과거 시험 합격자의 절반 정도를 50% 안팎을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합격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지금은 수도권에 반절이라도 사니까 수도권 사람들이 이를테면 스카이의 절반을 점유해도 불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양에서 2% 안팎밖에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데 과거 시험 과거 급제자로 33명 뽑았던 거예요. 거기에 절반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한양 사람이. 다 독식한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이를테면 아까 평민들 시험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민들은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먹고 살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농사 안 짓고 일 안 하고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저 부산에서 저 목포에서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은 또 거기 가서 서울 한양 가서 머무르려면 그리고 시험 치르기 전에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는 물론 또 일본에서 그 고등고시 같은 거 치르니까 부잣집 아니면 시험 자체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 가서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지방에서는 문벌이 아니면 부자 양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양 집중 현상이 매우 물론 이제 그 한양무든가 이런 논문 쓰는 사람들 보면은 신분적으로 봐서는 개천의 용을 나오게 만드는 이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게 그래요. 과거 시험을 본 이유가 바로 그거다고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지역적으로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도 개성이나 고려시대 때는 그리고 한양, 서울, 조선시대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이씨의 전주 사는 전주이씨가 아니라 서울에 사는 전주이씨가 유리했던 거예요. 참 합격하는 것 좋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통치하려고 하는 수단인데. 그래서 고등고시 합격한 사람, 그 사람을 합격한 사람끼리가 아니라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학교도 스카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 스카이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 숭상을 해요. 왜? 그것은 학교에서 이 통치 수단인 이 시험을 좀 신격화, 우상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잘 보는 사람을 숭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존경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조인들이 지금 3만밖에 안 되잖아요. 경찰은 지금 현재만 해도 15만이라고 하고 12만이라고 하는데 이번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조인 중에서는 46명. 그런데 경찰 중에는 9명이에요. 현역 경찰만 해도 그러니까 이 퇴역 경찰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5배 이상이잖아요. 지금 요새 들어서 법조인은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법조인 더 믿잖아요. 아무래도 경찰보다는. 시험 잘 본 사람은 더 믿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만 가면 쫄아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잠 안 한 거예요. 이게 법조인 돼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또 다른 시험을 치른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 세계적인 시험을 치렀듯이. 선거도 시험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데 그럴수록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한 거예요. 세상에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 그 사람들 시험은 잘 봤지만 그 사람들 인품까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치관까지, 세계관까지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소년 등과해가지고 인격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국회의원 된 사람들 중에 이거 통과해가지고 들어간 사람 중에 말하는 거 하며 그 생각하며 가치관 하며 품격 떨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사람들 많이 봤지만 지방에서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또 괜찮은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시험은 이건 인간의 일면을 본 것이지 인지적 능력을 본 것이지 지능지수 좀 높은 사람들이 유리한 것이지 이 다중시대, 다중지능시대에 여러 측면을 다 점검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필시험이라는 것은 한계가 무척 많은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잘 봐가지고 패스하는 사람, 지금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도 법조인들이 됐고 지금 추미애며 지금 그 대결하고 있는 윤석열이며 전부 그 법조인들이 좀 요란을 떨고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존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사실은 시험 보기까지는 공부 잘하고 암기 능력 물론 뛰어나죠. 그렇긴 하지만 그 뒤에 진입사회에서 거기에 진입하면 그 뒤로는 안 봐가지고 정말 꾸준히 공부한 사람들보다 무식한 측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또 판사나 검사하면 그 다른 다방면의 공부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공부라는 게 인격적 측면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심신의 공부의 범위를 협소하게 아니라 넓히면은 그런 것까지도 공부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품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시험의 고수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시험을 통해서 발휘를 못했다 하더라도 시험 때문에 아니면 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굽혀졌다고
면허도 못 땄어도 괜찮아요. 수능 망쳤어도 괜찮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괜찮아요. 자기가 이를테면 그 시험에 경기장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그 시험 통과한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세계에 사니까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물론 시험 봐서 시험 때문에 인생 결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들, 약사들, 뭐 변리사, 도선사. 지금 직업 중에서 쟁쟁한 직업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시험을 통과해서 되게 들어간 사람들이 많죠. 그거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조카 보니까 의사들 그 시험 참 대단하고 공부 대단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부모가 말릴 정도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학 다닐 때도 간에 대해서 시험 본다. 그럼 이 간에 대해서만 뭐 500문제 내지 막 1000문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면 다시 재시험 치르고 재시험 치르고. 그 시험 근데 이거 암기해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그거 다 기억합니까? 물론 시험 한번 봤으면 잔상이 있어서 이제 다음에 자료를 찾을 때라든가 또다시 공부하면 이렇게 이제 기억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지식에 의해서 뭐 공부를 할 때 이해도가 높죠. 말 것도 없이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그 시험을 치러서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 전공 분야를 하면 그 대학에서 공부한 거 상당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 보는 사람도 실무에 들어가면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고시 그 시험 그것이 그대로, 고등고시 그 시험 그대로, 법학대학원이든 의학대학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교육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무원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시험이 있고 죽을 때까지 이 치매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점검할 때 뭐 이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장애 등급 판단할 때 요양병원에서 또 보니까. 그런데 시험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시험을 그 잘못 봐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그 시험을 잘 봐서 그 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경할 것까지는 없지만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공부, 서울밥대 들어간 사람도 많이 봤지만 대단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 바탕이 대단합니다. 그 인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은 존중해줘야 돼요.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존중은 해줘야죠. 그러나 그 앞에 가서 넙죽 그럴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시험이 통치 기술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 때문에 인생이 펴졌든 시험 때문에 인생이 접쳐졌든 여러분 인생을 존중하면서 수억 대 1의 정자 시험을 뚫고 나온 여러분들은 충분히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존경할 만합니다. 이제 끝난 시험 가지고 후회 말고 미래를 보고 90대도 미래를 보는 사람은 젊은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유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